뭘 수술했다고? 고환. 아, 하나만 있어도 잠자리 같은 거 문제 없대서 수술로 떼어냈어. 아닌데 두 개 다 있었는데? 그건 다시 수술로 만든 거야. 모양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갈매기 탐정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성 의뢰인분이시고요. 예. 아니 뭐 벌써 눈물이 그래 납니까? 이미 울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 왜요? 우리 탐정님들을 보자마자 눈물 흘리시는데 뭔가 좀 슬픈 사연일 것 같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저희들을 찾으셨습니까? 남편 이혼 때문에. 남편의 유언. 사별하셨구나. 남편이 돌아가신 겁니까? 네, 아이고. 사별하셨구나. 남편이 작년 44 나이로 세상을 떴어요. 아이고,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젊은 나이에 사별하셨네요. 왜 그러셨을까? 처음엔 속이 안 좋고 뭐 그렇다고 하다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간암 말기라고 세상에 어떡해. 대구 서울 다 이제 의뢰를 해봤는데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그럼 뭐 항암 치료 이런 것도 아예 뭐 옥수를 빼는 게 전부였고요. 그리고 죽기 전에 한 달 전쯤에는 걷지도 못하고 거동이 안 돼서 대소변도 혼자 못 가누고 이제 5개월도 못 채우고 작년 9월에 눈 감았습니다. 1년도 안 되셨구나. 예, 병안으로 너무 급하게 세상을 떠나셨네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예. 어떡해. 상심이 크셨겠네요. 아유. 아직 너무 힘드시겠다.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세상 너무 빨리 가서 꿈인지 진짜인지 싶고 44살에 아파서 죽는다는 게 일상적인 일도 아니고 손 쓸 방법도 없고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진짜. 애들 안고 펑펑 울고 그리고 저희 딸이 엄마 아빠 동생 이렇게 저 시술 4개 있을 때가 행복했다는 말도 자주 하고 아들이 핸드폰에는 웃고 떠들고 오래 같이 놀고 하고 싶었는데 너무 빨리 떠나버린 아빠. 나의 생일 소원은 아빠가 돌아오는 것이다. 아빠가 돌아오면 나의 생일 선물은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떤 유언인지 저희들이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16년 전에 집을 나가셨었는데 시어머니요? 그러니까 남편분의 어머니? 그 투병 중일 때 또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고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어머니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야, 엄마가 16년 전에 집을 나가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많이 그리우셨던 거죠, 남편분께서. 저희 딸 아들을 어머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손주들을 뭐 네. 그거 저희 애들을 이제 어머님한테 안겨보고 싶어하고 너무 보여주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유언이었던 것 같아서 이루어주고 싶어요.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16년 전에 이제 집을 나갔던 그 시어머님을 찾고 싶다. 그러면 자 시어머니가 집을 나갔습니다. 일단 나갔는데 좀 어떤 분이셨어요? 기억하는. 현모양처 같은 느낌. 그래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항상 새밥 반찬 매번 바꿔서
아침, 저녁 다르게 하시고요. 그리고 청소도 하루에 무조건 2번. 그리고 거기서 일도 같이 하시고 굉장히 가정적이시고요.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현모양처 같은 느낌. 엄청나셨어요. 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저런 분이 왜 나가시대? 예. 저도 결혼해서 아이 2명을 키우고 살아보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 시아버님과의 금술은 어땠습니까? 좋으셨어요. 엄청 어릴 적에 한 동네에서 같이 자라셨고요. 그 연애 결혼하시고 여행도 종종 가시고 아, 예. 부부 사이도 좋았네요. 뭐야, 근데 왜?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가 한 마을에서 이미 또 네.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그러니까요. 부부연을 그냥 맺었는데 가족? 금슬도 좋으셨고. 어릴 때부터 가족이고 반쪽인데 그렇죠. 왜? 싸움을 하시거나 하는 것도 본 적이 없고 그게 제가 제일 좋았거든요. 남편과 결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때문이고 결혼하면 어머니, 아버님처럼 저렇게 노후에 서로 기대면서 예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이가 굉장히 좋았네. 뭐죠? 집을 나갈 이유가 없는데 단순 가출이 아닌가 본데? 아들들이랑도 사이가 좋았고 분위기도 좋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집안님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저희 오빠가 정말 어머님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가 저희 오빠 진짜 예뻐하셨거든요. 야, 이게 점점 더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의뢰인하고 시어머니 관계는 그러면 어땠습니까? 시어머니가 집을 나간 게 2010년 한 11월쯤 그리고 결혼은 2012년에 했었고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 예비 며느리였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부 관계가 아니었네요. 결혼 맞죠? 네. 근데 저를 막내 딸처럼 되게 예뻐해 주셨어요. 제가 부모님이 일찍 헤어지셔서 이혼 가정에서 자랐고요. 엄마라는 존재를 잘 모르고 컸어요. 근데 처음 간 날 어머님이 따뜻하게 말도 건네주시고 장도 같이 보러 가고 먹고 싶다는 거 다 만들어주시고 설거지도 안 시키시고 사랑을 엄청 주신다라는 느낌을 되게 받게 됐고 본인이 좀 그리웠던 부분들을 저 시어머니 그러네요. 되실 분이 다 채워주시니까 그건 딸인데요, 딸? 엄마가 딸한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시아버지 어머니한테 아빠, 엄마라고 불렀었어요. 연애 때부터. 엄마 계속 부르니까 주위 사람들도 딸인 줄 알고. 딸인 줄 알고. 네. 거의 진짜 친엄마 딸처럼. 그러니까 엄마 진짜 딸 같아요. 시어머니가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집을 나가니 납득할 만한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걸 진짜 알고 싶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집을 나가셨는지 그게 궁금하다. 처음엔 집을 나간지 모르고 퇴근하시고 잠시 어디 가셨나 보다. 짐도 그대로 있었거든요. 모든 어머니가 쓰시던 거. 짐도 놔두시고? 그래요? 그래서 잠깐 그냥 어디 가신 줄 알았어요. 어디 가시더라도 어디 가 있는다 간다 이렇게 소통도 되게 잘하셨는데 쪽지 하나 남긴 것도 없이 그렇게 그냥 갑자기 사라지고 갑자기요? 이거 증발인데? 그때는 진짜 오만 생각이 했었거든요. 어머님 남자가 생기셨나? 그냥 혼자 편하게 지내고 싶으셔서 그런가? 이 생각도 해봤었고 근데 시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한 달 뒤쯤 발신제한 표시 제안으로 저한테 전화를 주셨었어요. 어? 발신자 표시제야?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요? 뭔가 곤란한 일이 생기셨나? 가족들이랑은 연락을 안 하시고 저한테만 며느리한테만요? 네? 예비 며느리한테? 왜죠? 누구 있는지 물어보시고 가족이 없을 때 네. 전화하셨다. 다른 가족들한테는 전화 왔다는 거 일치하지 말고 저만 알고 있으라고 전화번호라도 더 안 가르쳐 주시고 뭔가 분명히 이건 일이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집안 분위기 어떻냐고 물어보셨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왔는데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연락을 안 했다. 근데 금방 오신다고 걱정 안 해도 된다. 큰 병 아니다라고 말하셨어요. 보통 병이라면 가족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희는 결혼 언제 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저희가 결혼하면 오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가야지 라고 했는데, 저랑 연락을 하고 있었고 저희 둘째 조카 돌잔치 전에는 온다고 하셨어서,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나랑 통화를 했었다. 그러니까 그건 살아있다는 거 아이가, 잘 지낸다는 거 아니가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방 돌아올 거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설마, 예. 안심을 했는데 설마 저게 마지막 연락은 아니겠죠? 기간이 얼마나 된 거예요? 연락이 계속 온 게. 1년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번호를 바꿨었어요. 왜 번호를 바꾸셨지? 번호를 웬만하면 잘 안 예. 바꾸는데 발신 제한으로 영상통화가 와서 어머님이 장난을 치는 줄 알고 받았는데, 왜 남자가 자기 성기를 보여줬어요. 네? 성기를 보여주고 응. 음란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소리 질러서 핸드폰을 떨어뜨리니까 이제 신랑이 그거를 찾고 욕을 받겠어요. 그때 제가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나서 연락이 그냥 아예 단절이 됐어요. 그 일 때문에 번호를 바꾸셨다. 이상한 사람. 근데 진짜 좀 놀라면 번호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긴 그쵸, 들어요. 맞아요. 네, 네. 진짜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번호를 바꾸면 어머니께서 아들한테 연락을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가족이 또 있으니까. 네, 그렇죠. 했겠네요. 네. 어차피 만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저기 맞죠? 예, 맞습니다. 이 번호를 바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시어머니하고 직접적인 연락을 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 내지 우리 본인은 찾으려고 뭐 어떤 노력을 해보셨어요? 시아버지가 친척분들, 지인분들, 뭐 엄마 아시는 분들한테 다 직접 찾아도 가보고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아무도 연락한 사람이 없다. 소식이 끊겼다. 라고만 들었어요. 정말 미스테리하네.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식구들하고 다 연락을 끊어버리지? 저희 신랑한테 할머니죠. 외할머니. 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었어요. 네. 그래서 아 그때도 안 왔어요? 네. 본인 어머니인데? 그래서 그때는 오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다. 그래서 실종 신고를 아버님이 하셨고, 본인이 이제 경찰 분이랑 통화를 하셔서 본인 의사가 있어서 안 된다. 아하. 거부했다고요? 잠깐만, 경찰하고 연락이 됐는데 그냥 본인이? 나는 가족들하고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잠깐 이거 약간 느낌이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추측이지만 뭔가 사입이 나도 그 생각했는데. 보통 이제 사입이나 이런 쪽이 가장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가족과의 단절이거든요. 맞아. 네. 느낌상 이제 그런 것 네.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흥신소에 의뢰를 했는데 찾긴 찾았다. 근데 뭐 살아는 있다. 이렇게만 알려줬대요. 흥신소에서? 네네. 그때 당시가 언제죠? 15년 전? 한 10년 전일 거예요. 10년 전에. 실종 신고나 뭐 이런 것도 하고 찾으려고 많이 애쓰셨네. 저는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서 전입신고를 혹시나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이렇게 가서 해보고 했는데 안 돼 있더라고요. 너무 이상하다. 있어요. 뭔가 있어 지금. 야, 어딘가에 전입신고도 안 하시고 그냥 아예 감춰버렸다는 거는 이상하다. 그리고 좀 의아한 게 그러면 이제 시아버지는 또 시어머니랑 16년 동안 이제 같이 이제 못 사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뭐 이혼을 하시거나 이런 것도 아니셨네요. 일단은 그 아버지가 사시는 곳이 조금 외진 곳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시골 어른들 마인드로 예. 뭐 그냥 그렇게 지냈지 뭐 이거를 뭐 굳이 이혼을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많이 뭐 있어요. 언젠가는 오겠지. 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부부사이 일이니까. 예. 그럼 며느리는 그거를 깊게 물어보지를 못하니까. 아, 또 그렇죠. 그러면 남편분 돌아가신 걸 시어머니가 알고 계실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진짜 연락이 안 돼서 못 오신 건지. 모르실 것 같은데 저 정도.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남편이 투병 생활할 때 굉장히 어머니 보고 싶다 하셨잖아요. 그때는 뭐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볼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친구들 이제 그리고 외갓집 그리고 친지들 다 찾아가서 비셨대요. 이제 막내 아들 얼마 안 남았다고. 부탁을 드리고 아버님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한 번만 가기 전에 한 번만 한 번만 보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근데 그냥 아무도 연락이 안 된다고. 마지막 가는 길에 소원은 좀 들어주고 싶으니까 그죠? 연락이 되면 제발 좀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여기저기 얘기를 하신 건데 아휴 너무 딱하다 진짜. 아휴. 저희들이 뭐 그 어머니 찾으면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어머님이 너무 예뻐했던 막내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남편분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고 싶고요. 네. 그렇죠. 애들 아빠 눈을 못 감고 갔는데 그러면 엄마를 보시고 가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애들도 이만큼 잘 컸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고 잘 키웠다는 소리도 듣고 싶고. 아마 지금 의뢰인의 심정은 솔직히 이제 누군가를 사별하거나 떠나보내고 나면은 이 마음의 정리가 안 되거든요. 계속 그거에 대한 이제 애도하는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했던 저 유언 같은 거잖아요. 네. 저거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좀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유일한, 거예요. 또 네.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만나야 되는 것이 또. 저희가 그래요. 어머니를 이제 찾으려면 단서가 사실 필요합니다. 성함이 어찌 되시죠? 몇 년생이세요? 60년생. 키는 대충 제가 165인데 저보다 조금 작으셨던 것 같은데 저만 하셨나? 그래도 160에서 네. 5 사이. 네. 그러면 혹시 시어머니 친정 식구나 네. 요 지인분들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어요? 저는 잘 모르고 저희 아버님이 잘 아시고요. 지금 그러면 시아버지가 살고 있는 주소가 어떻게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더 자세한 단서를 좀 더 모으고 확보해 보려면 일단 시아버지를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남편분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는 게 순서네요. 예. 꼭 찾아주세요. 갈매기는 못 찾는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꼭 꼭 찾아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며느리보다는 시아버지께서 좀 더 알고 계신 게 좀 많이 분명히 있으실 뭔가 거예요. 좀 그죠? 네. 야, 이 실장. 예. 일단 의뢰인이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없다. 이름, 생년월일. 대상자가 집 나갈 당시 같이 살았던 시아버지는 뭐 알고 있지 않을까요, 좀? 의뢰인의 아들들은 모르는 뭔가를 그 시아버지는 알고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이게 또 직감이죠, 사실 또. 예. 오랜 또 경험에서 나오는. 역시. 아따, 날씨 와 일로. 뭐 비가 많이 오네. 딱 내리니까 비가 나왔습니다. 여기 계셔야 될 텐데. 자, 저희가 이제 시아버지 집인 거죠? 실례합니다. 아이고, 좀 맞으시지? 예, 바로 네네. 계시네. 예. 시아버지. 며느님이 아내분 찾는다고 잠깐 몇 가지 좀 여쭈러 왔는데 얘기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찾아만 이제 찾을 마음이 없으시다. 출근한 데 와가지고 마음은 이해가 가요. 아드님 보내고 나서 아야 안 해. 거기 싫어. 아, 설마요. 자, 이건 참. 박보검 대 나? 당연히 한빈 오빠. 연애 중인가 보다. 진짜?
그럼 1억 박보검 대 1억 빚 있는 나. 1억 빚 있는 오빠. 그 정도는 내가 갚아주지. 뭐야 인플루언서인가 연예인인가? 그럼 100억 박보검 대 100억 빚 있는 나. 100억 빚 있는 우리 한빈 오빠. 너 방금 고민하는 거 느껴졌다. 아 뭐야? 언제 나랑 사귀는 게 꿈만 같다더니 성덕이라며. 성덕? 아이 알았어. 오빠한테 1000억 빚이 있대도 내가 옆에 있을게. 됐지? 팬과 그런 관계인가요? 그런가 보다. 약속. 도장. 아니, 도장은 여기. 여기도. 남녀 사이에도 여기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도파민이라는 콩깍지가 씌워져 그 어떤 것도 아름다워 보인다는 사랑의 유통기한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 3개월은 너무 짧다. 오빠 나 왔어? 컵이 2개 있는데? 어? 하나야. 늦는다며. 예약 손님이 노쇼해서. 근데 누구 왔었어? 아니? 오긴 누가 와. 이상해요. 냄새 맡았어 지금. 뭐야 이건? 내가 그 입술이 자꾸 터서 립글로즈 바른 거야. 오빠가 바른 거라고?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내가 바본 줄 알아? 아 진짜야. 무섭게 왜 그래? 진짜 아니라고. 진짜 아무도 안 왔다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이거 재밌네 진짜. 너 내가 바람이라도 필까봐 그래? 3개월 만에 바람은 좀 너무하지. 난 하나 너 하나도 버겁거든? 라임 죽인다. 그치? 아 표정 풀라고. 무섭다고. 그 유통기한이 곧 끝날지 모른다는 신호였을까요? 어쩌면 그 순간까지도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말을 끝까지 믿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기 전까진 말이죠. My one and only. 오직 하나뿐인 그대. 절대로 비밀 꼭 지켜주셔야 돼요. 오빠가 저랑 사귀고 있다는 것도 알려지면 안 되고요. 동거하고 있다는 것도 절대 알려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엄청 유명한 모델인가 봐요. 모델이에요 모델. 제가 그쪽 방면을 잘 몰라서. 모르세요? 화보랑 광고도 엄청 많이 찍었는데. 혹시 언제쯤? 6년 전이요. 6년 전이요? 그때는 뭐 화장품이랑 청바지 화보도 찍고 막 그랬는데. 요즘 찍은 걸 말씀을 해주시면 더 기억이 잘 날 것 같은데. 요즘은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은 아니네요. 활동을 이제 안 하죠. 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비밀 꼭 지켜주실 거죠? 아, 그럼요. 이제 무슨 일이신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전요. 오빠 눈썹만 봐도 오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빠랑 사귄 지는 100일 정도밖에 안 됐지만 6년 전부터 계속 쭉 지켜봐왔거든요. 자, 시작할게요. 네, 좋아요. 굿. 아 예쁘다. 같은 일터에 있던 사람인가 네, 그대로 계속 느낌 있어요. 비나, 비니는 오른쪽 턱선이 예쁘잖아. 하나야 나 머리 좀 봐줘. 네. 여기를 살짝 이렇게 오픈해도 좋을 것 같아. 하나야 나 립 좀. 네.
오빠를 처음 만난 건 6년 전이었어요. 고마워 하나야. 헤어 메이크업이네. 메이크업. 오빠 이거. 감기 기운 있으신 것 같아서요. 그런가? 저럼 정말 이렇게 마음이 터치가 탁 되거든요. 왜 상대방 손으로 저래? 열나냐고. 뭐 너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뭐. 고마워. 그때 오빠는 잘 나가는 라이징 모델이었고 할게요. 저는 그냥 헤어 메이크업 보조였어요. 첫눈에 반했지만 내 주제에 감히 고백은 꿈도 못 꿨고요. 그러다가 저도 연차가 쌓이면서 엔터 쪽 캠메일은 그만두고 모아둔 돈으로 샵을 차렸거든요. 단골도 꽤 많아져서 먹고 살만했고요. 잘 됐네. 오빠는 잘 지내고 있을까? 한 번씩 생각나긴 했는데 어느 날 그 오빠네? 왔어. 어서 오세요. 저 급하게 스타일링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될까요? 아, 네. 이쪽으로. 아 몰랐어. 못 알아봐. 못 알아봤어. 그래서 난 마음 먹었지. I'm falling, yeah, I'm falling. 너 하나 맞지? 기억해? 기억한다. 나 기억 안 나? 맞습니다. 오빠 저 하나 해요. 기억이 안 날릴까요? 저 기억하시네요. 그럼 당연하지. 너 여기서 일해? 이야, 되게 오랜만이다. 한 6년 만인가? 아, 근데 왜 여기로 머리하러 오신 거예요? 회사 샵으로 안 가시고. 나 그 에이전시에서 나왔어. 근데 오랜만에 오디션이 잡혀서. 아... 무슨 오디션인데요? 옷? 화장품? 어떤 느낌으로 해드릴까요? 뭐 그냥 좀 어려 보이게? 어려 보이게? 나 많이 사갔지. 샀긴요. 오빤 어딜 가든 핫한데. 지난번 변비약 지명 광고 머리 괜찮던데 그렇게 해드릴까요? 봤어? 그거 그냥 조연 역할로 찍은 건데 알아봤구나. 그냥 오빠는 어딜 가든 눈에 띄니까. 보이지.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좋아하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이죠. 나 예전에도 네가 머리 해준 날은 오디션 다 붙었는데 오늘도 잘 되면 좋겠다. 잘 되면 밥 살게. 아, 밥이야? 아님 술? 너가 좋아하는 걸로. 오빠. 또 왔어. 또 왔네. 나 오디션 붙었어. 진짜요? 정말? 잘됐다. 축하해요. 그렇게 다시 만난 이후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오빠랑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저한텐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 내가 오빠랑 사귀게 되다니, 그리고 동거라니. 정말 꿈 같은 3개월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뭐야 이건? 내가 그 입술이 자꾸 터서 립글로즈 바른 거야. 오빠가 바른 거라고?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사실 아니라고 믿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요. 알았어. 근데 오빠. 왜? 왜? 뭐? 뭘 하다 말아? 미안해. 오늘은 잘 안 되네. 또?
피곤해서 그런가. 나 좀 바람 좀 쐬고 올게. 저거를 또 불안하게 볼 수도 있겠다.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렇지. 스트레스 받나 보다 뭔가. 여자가 집에 다녀간 것 같은 느낌도 찝찝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바람이 확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원래 연속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한데 그리고 사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왜? 올 것이 왔다뇨? 그렇잖아요. 오빠는 어딜 봐도 완벽한데 저 같은 여자를 왜 만나겠어요? 왜? 어쨌든 그 뒤로 그것도 계속 피하는 것 같고 누굴 만나고 있는 건지 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진짜 불안해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무서워 죽겠어요. 아, 불안하구나. 이게 을로서 굉장히 불안한가 봐요. 의뢰인 눈에 흠잡을 곳 없이 완벽하다는 모델 남자친구. 잘생겼고요. 근데 그는 정말 사과는 의뢰인과 동거 중에 그거 다른 말고 여자와 바람을 잘생겼는데 피우고 있는 걸까? 잘생겼어요. 그렇게 저희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잘생기긴 했네. 알아보니까 나름 데뷔 초엔 핫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요즘은 에이전시도 없고 좀 시들해진 모양이고요. 어렵죠. 저기 또 물이 딱 다 들어왔을 어려워요. 때 네. 그때 또 바짝 해야 되니까. 네, 여 대표님. 대표? 벌레 퇴치제요? 광고. 지난번에 변비약도 그렇고 진짜 너무하시네. 아니, 그거 하면 다음엔 의류나 뷰티 쪽으로 잡아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러시면 저도 곤란하죠. 내가 그런 거 찍자고 그런 짓까지 한 건 아니잖아요. 이러시면 저도 이판사판이에요. 하 대표? 그런지? 뭐지? 좀 더 지켜보죠. 뭐지? 비뇨기과를 왜 갔을까? 왜 갔지? 원장님 계세요? 지금 진료 중이신데요. 예약하셨나요? 우리가 예약하고 볼 사이는 아니라서요. 원장님! 저 현빈입니다. 얘기 좀 하시죠. 원장님! 지금 환자들 있는 병원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 왜 끈판을 쳐? 갑자기 왜? 현민 씨, 오랜만이네. 어? 우리 들어가서 얘기야. 들어가서. 저는 안 참습니다. 내가 하 대표한테 잘 얘기할 테니까. 어? 여기서 이러지 마요. 그래?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 같이 죽기 싫으면 하 대표한테 똑똑히 전해요. 마지막 경고예요. 뭘까? 뭔지 모르겠네. 미치겠네 진짜. 하 대표님, 접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예? 하 대표? 의뢰인 남자친구가 말했던 일단 따라가 보자. 하 대표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하 대표라는 인물과 만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 사람 오빠가 전에 있던 에이전시 대표예요. 근데 이분은 왜? 대표가 또 앞길을 막나? 이걸 잠깐 보시겠어요? 뭐지?
왔으면 앉아. 대표님,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충분히 잘 설명했던 것 같은데. 너네 집에서. 집? 설마 그 컵에 립스틱도 저 사람인가? 저도 그날 잘 설명한 것 같은데. 그날 잘 설명했다. 화장품이나 의류 광고는 어리고 핫한 애들이 하는 거고. 넌 이제 안 돼. 현실을 받아들여. 안 원장 전화 받자마자 급하게 만나자고 하신 분이 이러시면 안 되죠. 내가 누구 때문에 그 짓까지 했는데. 누가 칼 들고 협박하면서 시켰어? 내가 끌고 가서 눕혔니? 아니, 필요할 땐 좋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대표님 아니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카드 하나만 있는 줄 착각하는 것 같은데. 안 원장, 연 박사, 김 변호사! 어떻게 대표님 보석함들 줄줄이 다 까볼까요? 보석함들? 얘 많이 컸네. 이젠 대놓고 나한테 협박도 하고. 대표님만 믿으면 다 잘 된다면서요. 대표님만 믿으라면서 이게 다 잘 된 거예요? 내 인생 책임져 준다면서 재계약도 안 해주고. 진짜 1억이냐고요. 재계약. 재계약을 원했구나. 이리 와. 우리 비니 내가 참 예뻐했는데, 어? 언제 이렇게 상했나? 네가 아무리 날 협박해서 팔아달라고 앙탈을 부려도 너 이제 상한곡이야. 상한고기가 어떻게 다시 투브레이 등급이 되니? 에? 상한고기는 못 먹어. 상한 고기. 물건으로 보내. 너무 기분 나쁘게. 댓글로도 받는다. 컵에 있던데 걸어줘. 폭로하고 싶으면 해. 다 주고 보자 어디. 저 그럼 원래 퇴치제 말고 옷이 안 되면 음료라도 좀 쪽팔리지 않은 걸로 좀 잡아줘요. 음료? 제약은 어때? 제약도 좋죠. 발기부전제 같은 거. 네? 안 원장이 그러더라? 너 잘 안 된다고. 그걸 말했어요? 내가 너 먹고 사는 길 열어준다고 스푼이라도 잡아줄까 했는데
그거 고장난 애를 어디다 쓰니? 응? 네가 날 협박할 정도로 급하단 건 알겠으니까 워워 하자. 그러다 너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뒤지는 수가 있어. 알았어? 그럼 오빠한테 다른 여자는 없는 게 확실한 거죠? 뭐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뭐야, 그럼 괜히 우리 오빠만 의심했네. 바보같이. 그것만 무슨 아니면 되는 반응이야? 거예요? 다만 찜찜한 건 현빈 씨가 예전 에이전시 대표를 안 원장, 연 박사, 김 변호사와 연관된 걸로 협박하려던 것 같은데 뭐 되려 당한 느낌이랄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조금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그 얘기 끝에 그게 잘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오히려 바람보다는 스폰과 관련됐을 확률이 더 커 보여요. 스폰이요? 남자친구분이 찾아가서 난동을 부렸던 그 의사가 비뇨기과 의사라서 그게 좀 헛갈리긴 하는데 김 변호사, 연 박사? 그 하 대표 보석함들이란 말이 좀 걸리네요. 아니에요. 우리 오빠 그런 일 할 사람 아니에요. 에? 그리고 하 대표 업계에서 유명해요. 어떤... 소속된 모델들 사심 채우려다가 말 안 들으면 남녀 불문하고 이상한 스폰 잡아다가 일 따낸다고요. 근데 오빠는 옛날에도 그 사람 말 안 들었어요. 제가 알아요. 특히 스폰은 더 싫어했고요. 그건 확실해요. 뭐 두 분이 6년 만에 만난 거기도 하고 그 사이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우리 오빠는 그런 일 할 사람 아니에요. 암튼 그 김 변호사, 연 박사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보면 정확한 내막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됐어요. 에? 어차피 바람도 아니라면서요. 집에 왔던 것도 여자 아니고 하 대표고요. 아니 그래도 만에 하나 그 스폰이 관련된 거라면... 그건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네? 전 사실 오빠한테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오빤 잘하고 싶은데 아파서 잘 안 되는 거라면 제가 더 이해하고 더 노력하면 되죠. 그리고 정말 오빠가 스폰 같은 걸 하는 거라면 오빠가 얼마나 간절하게 일하고 싶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더 옆에 있어줘야죠. 아직 남자친구에 대한 의문이 모두 해결되지 않았지만 바람만 아니라면 모두 상관없다는 의뢰인. 그녀는 그렇게 돌아갔고 이 의뢰는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탐정님,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실은 그날 탐정님 얘기 듣고 집에 갔는데 오빠. 또 컵 두 개야? 또 립스틱이네. 안 돼. 안 돼. 아니야. 뭔데? 어? 남자! 바람! 자, 뭐죠 이거? 오빠. 어떡해. 미안하다 하나야. 우리
헤어지자. 오빠. 왜? 뭐 나쁜 꿈 꿨어? 오빠. 나 다 알아. 뭐를? 우리 집에 왔던 거 하 대표 맞지? 지난번에 립스틱 묻은 그 컵 그거 하 대표잖아. 무슨 소리야 그게? 맞지? 잠깐 들렸다 간 거야. 별거 아니야. 오빠. 하 대표가 스폰 받으라고 시켜? 뭐? 스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비뇨기과 안원장이라는 사람도 오빠 스폰이었던 거야? 연 박사, 그 김 변호사라는 사람도? 하나야. 그 사람들 다 남자 맞지? 내가 그런 짓을 왜 해? 그것도 남자들이랑. 나 여자 좋아해 하나야. 그럼 뭔데? 대체 하 대표한테 무슨 협박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무슨 얘긴가.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이 모델들한테 나쁜 짓을 하는 걸 내가 아니까 그걸 말한 거지.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진짜야. 오빠는 아니라는 거지? 그럼 그 안 원장이라는 사람은 오빠가 그거 잘 안 되는 거 어떻게 알아? 그거 나만 아는 거잖아. 내가 너한테 별 얘기를 다 한다 진짜. 요즘 내가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잖아. 예전에 하 대표 때문에 소개받아서 알게 된 사람인데 우연히 진료받으러 가는데 그 사람이 하는 병원이더라고. 요즘 내가 일도 잘 안 되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래. 스트레스 받으면 뭐 저럴 수 있죠. 진짜야? 그래. 너야말로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바보야. 힘든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하지 바보야. 난 또 오빠 딴 여자 생긴 줄 알고 혼자서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웠는지 알아? 미안해. 오빠, 혹시나 일 다 끊겨도 내가 먹여 살릴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벌면 되지. 그니까 위험하게 하 대표 협박하고 그런 거 하지 마. 어?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며. 그래 알았어. 아유 진짜 참 되게 말을 예쁘게 하시네. 나한테 너밖에 없다니까. 사실 오빠가 스폰 같은 거 절대로 안 했다는 말 100% 믿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오빠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오죽하면 그랬을까. 모른 척 넘어가 주자 했거든요. 내 편이야 그리고 이거는. 오빠, 오늘 오디션 없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우리 샵 와서 이쁘게 하고 이걸로 친구들 만나서 스트레스 팍팍 풀고 와. 알았지? 어이구 감사합니다. 야. 너무 감동이다. 야. 알았어. 다녀와. 갈게. 그렇게 한동안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우편함을 뒤집니다. 약간 험악해 보이는 분들이 뭐지? 우리하러 온다더니 왜 안 와? 저 친구한테 여기서 뭐가 비밀이 있나 본데. 갑자기 오빠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SNS도 폐쇄됐고요. 오빠가? 갑자기?
비공개가 아니고 폐쇄? 뭐야? 뭐 급하게 급하게 챙겨서 도망친. 끌려나간 것 같은데? 오빠 짐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쏙 사라져선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경찰서에서는 가족이 아니라서 실종 신고도 안 된대요. 그래서 여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 동거하기 전에 남자친구가 살던 곳은 모르시는 거죠? 네. 오빠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는 곳도 가족도 아무것도 몰랐더라고요. 혹시 잠수 이별일 가능성은요? 아니에요. 그럴 사람 아니에요. 그 오빠 모델 친구들한테 연락해봤는데 친구들도 연락이 갑자기 안 된대요. SNS도 닫고 전화도 안 된다. 어떡하지? 우리 오빠 돈 다 떨어졌을 텐데. 이상하긴 하네요. 탐정님, 혹시 그 하 대표가 오빠한테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한 거 아닐까요? 집 앞에 서성거리던 수상한 남자들도 그렇고 저 진짜 무서워서 별별 생각 다 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탐정님. 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사라진 남자친구를 찾기 위해 탐정사무소를 다시 찾아온 의뢰인. 쫓기는 몸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우리는 서둘러 그의 행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 사람들 모두 그의 갑작스런 잠적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우리는 결국 이때 발로 뛰어야 되죠. 네, 무조건 발로 뛰어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여기가 의뢰인 남자친구 전 에이전시라는 건 맞지? 네. 응? 뭐야? 잠겼다. 잠겼는데? 같이 사라졌나 봐. 거기 깜짝이야. 뭐야? 거기 문 닫은 지 일주일 됐어요. 예? 아이고, 누가 또 같이 잡혀갔나 보네. 잡혀갔다? 잡혀가다뇨? 여기 아주 발칵 뒤집혔었어. 어머, 왜? 어떻게? 얼마 전부터 그냥 사람들이 몰려갖고 난리 났다니까. 서로 쌈박질 나오고 그냥 뭐. 남자친구의 행방을 찾기 위해 찾아간 예전 에이전시에서 상상치 못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네? 경찰에 잡혀갔다고요? 하 대표가요? 네. 왜? 그 에이전시에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하 대표도 잡아가고 그리고 사무실 서류들도 싹 다 쓸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교롭게 남자친구분이 사라진 시점과 같아요. 그럼 정말 오빠가 다 폭로한 거예요? 스폰에 대해서요? 모델들 성매매 막 그런 거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게 아니면요. 우리 오빠 대체 어디 있는 건데요? 탐정분들은 아시나 본데? 뭔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응? 고단이죠? 저게 뭐야? 이게 현빈 씨 사건 번호입니다. 그럼 연루됐다는 건데요, 지금? 남자친구도?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구치소라고요? 뭐야? 저희는 그동안 알아낸 사실을 빠짐없이 의뢰인에게 전달했고 그동안 남자친구가 숨겨온 비밀을 알게 된 의뢰인은 결국 와, 사라졌던 남자친구가 지금 구치소에 있다. 수용번호 3714 이현빈 이번 접견실로 가세요. 무슨 일일까? 하나야. 오빠, 괜찮아?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뉴스 봤어. 뉴스까지 떴어? 얼마나 자세히 났는데. 연예계와 의료계, 심지어 군 관계자까지 결탁한 조직적인 병역 면탈 범죄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허위 진단을 통해 병역을 피하도록 도운 직업 군인 출신 병역 브로커 염 씨와 이를 공모 한의사, 변호사 등이 적발되어 구속 기소됐습니다.
직업 군인 출신 염 씨는 의뢰자들에게 돈을 받고 뇌전증, 정신계 질환 등을 위장해주는 방식으로 최대 수천만 원을 받고 병역 면제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 대표를 협박한 게 군대 면제였어? 오빠도 그걸로 면제받은 거고? 면제받고 싶어가지고 협박한 거라고요? 그럼 그 비뇨기과 의사랑 연박사란 사람도 스폰이 아니라 군대 면제에 관련된 사람들이고? 왜 나한테까지 숨겼어? 내가 그것도 이해 못할까 봐? 하나야, 나 어떡해? 나 이제 진짜 다 끝났어. 끝나긴 뭐가 끝나. 모델 아니면 뭐 할 게 없어? 근데 그게 뭐... 병역비리 그거 내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오래 살진 않는 것 같아. 변호사 잘 쓰면은 보석으로 금방 나올 수 있을지도 몰라.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힘쓰는 데까지 해볼게. 정말 고맙다, 하나야. 나한테 너밖에 없어, 진짜. 근데 오빠는 뭘로 면제받은 거야? 하나뿐. 나 다 이해해줄 수 있지? 그치? 엄청 큰 거 같은데? 뭔데? 이런 이야기는 꼭 이런 데서 해야 돼요? 뭘까? 앉아. 저 근데 재계약을 벌써 해요? 너 요즘 잘 나가잖아. 미리 도장 찍어야지. 너 사람들이 엄청 불러대는데 내가 다 카바쳐주고 있는 거 아니? 너 특 A급에다만 내가 프로필 돌리고 있는 거 알지? 알죠. 근데 제가 아직 군대를 해결 못해서 재계약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군대. 그 해외 갈 때마다 허가받아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해. 못 간다고 증빙해야지. 시간 낭비, 돈 낭비. 난 있잖아. 대한민국 남자애들 그 꽃다운 나이에 군대에서 썩는 게 그렇게 아깝더라. 지금이 제일 반짝반짝 빛날 때인데 말이야. 싹 오시네, 그죠? 그쵸, 그쵸. 어쩔 수 없으니까요. 요즘 세상에 어쩔 수 없는 게 어딨어. 네? 바람을 넣네, 다. 넣었죠. 네. 도장 찍어. 나머진 내가 해결해 줄게. 해결이요? 어이, 필사. 인사해. 이쪽은 연박사. 여기는 내가 말하네. 안녕하세요. 이 친구야? 야, 이 뭐 사지가 완전히 멀쩡하네. 그치. 사지가 완전 아름답지. 이런 애가 군대에서 썩으면 국가적 손실 아니야? 누구? 네 군 문제 해결해줄 박사님. 네? 자, 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알아서 하시고. 자, 여기서 한번 골라봐봐. 내가 고객 맞춤 서비스로다가 바가지 없이 확실하게. 어떤 걸로 면제받게 해줄지? 와. 야. 요즘 팔 뽑는 건 한물 같다는 것 같고 그 뇌전증이 요새 유행이라며? 에헤이, 우리 하 대표도 한물 갔네. 뇌전증 그건 걸려가지고 다 빡세졌고 내가 요즘 스타일로다가 메뉴 싹 뽑아봤거든.
우리 동생이 한 골라볼래? 군대 면제요? 이렇게 메뉴들이 있어요, 메뉴판이? 와, 야, 참 대단들하다 진짜. 신장 손상? 신장? 어우. 십자인데 끊으면 런웨이는 어떻게 해요? 마, 니 뭐 런웨이에서 뛰댕기나? 걷는 건 개안타. 문제는 요즘에 이런 거 하나 가지고는 완전 면제는 안 돼. 야, 완전 면제 원하는 거 아이가? 사회복무까지 빠지는 걸로. 맞아. 그럼 보자. 줘봐봐. 이 사람 완전 경험이 너무 많나 봐요. 그렇고. 이거 좋다. 오, 신박하네. 뭔데? 새로운 방법인가? 야, 봐봐. 이걸 하자고요? 이게 아직까지 잘 안 쓰는 거라 가지고 걸릴 일이 없다. 내 장담할게. 위험 제로.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동생, 인생 선배로서 내 좀 살아보니까는 아무 지장 없다. 아이, 연 박사 짓궂어. 얘 겁먹었잖아. 잘 생각해라. 괜히 어설프게 수술했다가 걸리쁘면 군대 다시 가야 된다. 비나, 너 군대만 해결되면 내가 너 뜰 때까지 끝까지 밀어준다. 뭔데? 아니, 어머 진짜 수술 때 올랐어. 뭔데요? 현빈 씨, 한숨 푹 자고 나면 끝날 거예요. 아주 쉬워요. 이지. 아주 쉬워요? 뭐지? 아, 진짜 뭐야? 아주 쉬워요. 자, 아래 내려갑니다. 이지. 자, 이지. 아래쪽입니다. 잠깐만. 하나는 빼고 면제는 받고. 어? 예쁘장한 거 하나 수술해가 넣어보면 끝. 아주 쉬워요. 이지. 잠깐만. 야, 진짜. 오빠 지금 뭐라고 했어? 뭘 수술했다고? 고환. 하나만 있어도 잠자리 같은 거 문제 없대서 수술로 떼어냈어. 아닌데 두 개 다 있었는데? 그건 다시 수술로 만든 거야. 모양만. 지금 군대 안 가려고 그거 하나를 없앴다는 거야? 오빠 설마 그래서 나랑 잘 안 됐던 거야? 그게 나머지 한쪽도 약간 문제가 좀 있어야 확실하게 면제받는다고 해서. 근데 분명히 다른 한쪽은 정상으로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아니 무슨... 돌팔이 자식. 캥기는 것만 없었으면 그거 의료사고로 잡아쳐 넣는 건데. 그럼 그 비뇨기과 의사란 사람이 수술한 거야? 오빠가 막 난리쳤다는? 그 사람도 같이 잡혀왔다더라. 그럼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안 된 게 아니었다는 거네. 심지어 원상복구도 안 돼서 고장나고. 하나씩 다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나 완전 그 하 대표한테 속은 거라니까? 나 수술시켜놓고 일 좀 안 들어오니까 나 완전 팽하고 신인들한테 다 몰아줬어. 그 후로도 하 대표가 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내가 칼 차단했더니 다음 재계약도 안 해주고 그러다 코로나까지 터지고 결국 이렇게까지 꼬였네. 아이고 정말. 난감하긴 한데. 부정적이다 근데 생각이. 그래도 하나야,
너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응? 넌 꼬인 내 인생에 유일한 빛 같은 사람이야, 진짜. 나한테 너밖에 없어, 정말이야. 아니, 아무리 군대가 가기 싫어도 그렇지 그걸 없애는 사람이 어딨어. 네 얼굴로 남중 남고 다니면 얼마나 더러운 걸 많이 보는 줄 알아? 나 성추행도 당했었다니까? 근데 군대 가면 더하다고 하도 다들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저게 특수한 경우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갑자기 왜 그래, 하나야? 나 이제 너밖에 없어. 아니, 넌 다 이해한다며. 박보검이 와도 넌 나밖에 없다며. 아, 그건 지금 이 상황을 아무것도 몰랐을 때 얘기고. 걱정하지 마, 하나야. 나 정자도 미리 얼려놨어. 그 돌팔 의사가 혹시라도 모르니까 미리 얼려놓으라고 해서. 또 생각하니까 열받네. 야, 그 의사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거 아니야? 정자도 얼려놨어, 미리?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결혼해서 애 낳는 거에는 아무 문제 없어. 진짜 걱정하지 마. 아니, 지금 애기가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너무 많이 속였잖아. 비밀이 너무 많아. 하나야, 나 변호사 해줄 거지? 변호사에는 돈 아끼는 거 아니래. 나 나가면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게, 응? 그 하나 남은 그것도 점점 더 제대로 안 되고 있단 거잖아. 그러다가 결국 다 망가질 거고. 하나야, 그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아, 다른 병원 가자. 큰 병원 가보자. 저 오빠, 나 시간이 좀 필요해. 생각 좀 해볼게. 아니, 무슨 생각? 다 이해한다며. 그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동안 오빠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 오해는 하지 마. 그게 안 돼서 우리가 헤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오빠한테 믿음이 안 생겨서 그래서 그래. 알았지? 오빠, 그 시간 끝났나 보다. 나 먼저 갈게. 야야야야, 정말 이럴 거야? 나쁜 기집애. 야, 이 나쁜 기집애야! 넌 나밖에 없다며. 내가 100억 빚이 있어도 나밖에 없다며! 믿음 좋아하시네. 야, 됐거든? 그래. 나도 뭐 너가 좋아서 만나는 줄 아냐? 내가 솔직히 그게 잘 안 됐으니까 너 만났지. 잘 됐으면 널 만났겠냐? 나이 많은 할머니라도 스폰 잡았지? 야, 밑바닥을 다 봤네. 야, 진짜. 야, 하나야! 하나야! And so it is.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남자친구가 완벽하다며 그의 모든 것을 사랑하겠노라 약속했던 의뢰인은 결국 단호한 이별을 고했다고 합니다. 네, 탐정님. 근데 탐정님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이유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사라져서 헤어지는 거라니까요. And so it is.